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옥승입니다. 자, 병리학 강론, 이거 두 번째죠. 강론 1장의 두 번째. 지금은 이제 관절에 대해서 해부적인 내용, 질환에 대한 실제 오다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의 해부생리학적 기초인데요. 운동을 하는 부위가 관절이죠. 뼈와 뼈가 붙어 있는 부위. 그래서 운동성과 안정성이 이 관절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부 가장 대표적인 윤활 관절을 이제 갖고 와서 보는 건데 윤활막이라는 게 있죠. 시노비얼 멤브레인이 있고 이 공간 자체를 조인트 캐비티라고 합니다. 조인트 캐비티 공간이라고 하고 이 안쪽에 붙어 있는 요거를 관절 연골이라고 하죠. 아티큘라 카트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안에 이제 시노비얼 플루이드라고 물이 차여 있는데 이 시노비얼 플루이드는 어디서 오느냐? 여기 윤활 주머니라고 벌사에서 만들어 갖고 윤활액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쫀득쫀득하고 촉촉하고 쿠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관절의 구조를 본 거고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움직이지 않는 관절. 이 하나는 움직이는 관절이죠. 섬유 관절은 뭐 곰포시스하고 뭐 해부 생리할 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골 관절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갈비 사이 이런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퓨빅 심페시스 이런 것들. 이게 기억이 다 나네요. 그죠? 해박 한번 찾아보세요. 관절 파트. 그리고 이제 시노비얼 플루이드는 이게 이제 조인트 캐비티가 있다는 거고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얘기하는 거죠. 윤활 관절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볼앤 소켓, 어깨 쪽 얘기를 했었죠. 볼앤 소켓. 그다음에 여기 내려오면 힌지라고 했죠. 경첩 관절.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 피벗이라고 하죠. 그리고 평면 관절은 이제 안에 카팔본들 피벗. 그다음에 새들이랑 컨딜라 하는 것들은 손가락의 관절들. 그래서 대표적인 윤활 관절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관절 두 번째 이제 관절의 질환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는데요. 관절의 질환은 일단은 변했다, 변성, 퇴행성이든 지속적인 운동에 의해서든 하여튼 변질되어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염증이 있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많이 쌓이는 질환. 그 다음에 내분비와 대사. 그 다음에 관절은 이제 서로 관절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벗어나는 거를 이제 탈구라고 하죠.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관절에 방해되는 질환, 발생하는 질환으로 HMP라고 탈출 추간판, 디스크라고 하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오스테오 아트라이티스라고 간단히 얘기하고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이건 면역하고 관련된 관절염이죠. 그리고 이제 관절염증과 대사장애, 대사하고 관련된 거는 아주 유명한 통풍, 가우트. 저 북한에 있는 가도 뭐 통풍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통풍 걸리는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외상 같은 외부 요인, 충격에 의해서 탈구, 디스로케이션 빠졌다 이 말이죠.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질환을 살펴보면요. 탈출 추간판증, Herniated Nucleus Pulposus. 그래서 HMP가 되고 다른 말로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그림 보시면 돼요. 요게 뉴클리어스 펄포서스라고 하는 벌테브라 바디 사이사이에 있는 속 핵질이죠. 뉴클리어스 펄포서스. 이놈이 허니에이션 돼 있다. Herniated Nucleus Pulposus. 그래서 HMP가 된다는 거죠. 누르는 위치에 따라서 이 척수가 뒤쪽으로 들어와서 앞쪽은 모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허니에이트 되는 뉴클리어스 펄퍼스가 어느 쪽으로 많이 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C 스파인, T 스파인, L 스파인 각 스파인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C 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팔, 그죠? 손, 그다음에 어깨 이쪽으로 통증이나 뭐 감각 이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T 스파인은 조금 많이는 없어요. 근데 L 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하지 쪽에 허벅지냐 종아리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통해서 이 사람이 L 스파인에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혹은 C 스파인에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적어 놓은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질환 중에서 염증이 있습니다. 염증. 관절에 인플라메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 이거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어디에 많이 와죠? 무릎 관절이죠. 니.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 그래서 TKA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인공 관절, 무릎 관절 TKA라고 하는데
사이보그가 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단 자기가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쓰긴 쓰는데 저희 모친도 뭐 양쪽 다 하고 재수술까지 했는 정도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TKA 하는 수술과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놈 때문에 우리가 또 스테로이드나 여러 가지 진통 소염제를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쿠싱 증후군이나 이런 좀 내분비 질환에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있어서 관절면 모양이 거의 없죠. 다 들러붙어 있는 거죠. 잘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TKA 하는 그런 거고, 사실은 여기 이제 힙 조인트 같은 경우에도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있어서 이렇게 아트로플라스티 하는 경우도, 인공관절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일단 이제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는 OA랑은 조금 출발이 좀 다르죠.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는 우리 그 면역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자가 면역 현상, 오토이뮨 디스오더라고 해서 내 거는 살리주고 가야 되는데, 그 좀 면역 세포들이 내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활막에, 그러니까 시노비움에 염증이 생기고 자가 항체들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라고 관절에 막 붓고 통증도 생기고 아프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약제들 많이 쓰지만 사실은 뭐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 엔세이드 이런 걸 많이 쓰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굽어 있고 관절도 부어 있고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 대사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관절에 오는 게 통풍입니다. 통풍. 가우트라고 하는데요. 요산의 결정체가 관절에 쌓이는 겁니다. 요산, 유릭 액시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딱 생각해 보면 뒤에 이제 에티올로지나 이런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릭 액시드는 우리 영양분 중에 N 들어있는 질소가 들어있는 놈은 뭐밖에 없죠? 단백질밖에 없습니다. 아미노산에서 N 이 놈은 대사되고 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은 요소, 요산 이런 거라고 했죠. 암모니아 형태에서 요산, 요소로 바꿔서 이게 소변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유릭 액시드입니다. 결국은 뭘 많이 먹으면 단백질, 고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요산이 침착될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비만, 대사증후군, 과도한 음주, 그다음에 콩팥장애 이런 게 있으면 요산의 결정체가 많이 관절에 침착될 수 있다는 거죠. 비만 있으면 대사증후군 따라오거든요. 빈지 헤비 드링커. 이게 뭐 북한의 그 사람 그 딱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통풍이다. 그래서 실제로 피 검사해 보면 고요산 혈증 혈액 검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6.8 이상 거의 한 7. 뒤쪽에 이제 실제보다 7 정도 제가 적어놨는데 각 병원마다 이거 좀 레인지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거의 한 6.8, 7 정도 올라가면 요산이 좀 많구나, 통풍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통풍 아주 심한 사람들 이렇습니다. 통풍 결정이 관절에 쌓였고 그걸 보여주는 조직학적 소견이고 이거는 이제 오톱시죠. 돌아가신 분 잘라가고 보니까 이 관절에 요산의 결정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로케이션이거든요. 관절이 빠졌다 이 얘기입니다. 관절 빠진 대표 주자는 AC 조인트, 아크로미오 클라비클 조인트. 그러니까 요 쇄골 끄트머리랑 어깨뼈 중에 아크로미오니하고 톡 튀어나오는 그 사이, 거기 잘 빠집니다. 그리고 숄더 디스로케이션, 어깨 빠지는 거. 그다음에 니 디스로케이션은 이머전시가 되겠죠. 그래서 탈구는 외상에 의해서 관절면이 정상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그러니까 달라졌다 이겁니다. 정상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빠졌다, 완전히 빠진 거를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하고, 서브루세이션이라고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거는 걸쳐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 불완전한 탈구를 서브룩세이션이라고 한다. 자, 이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술해 놓은 거지만 이게 AC 조인트거든요. 클라비클이고 스카풀라의 에크로미온입니다. 에크로미온 스카풀라, AC 조인트. 이거 떨어져 있죠. 팍 넘어지면 이래 됩니다. 저도 몇 달 전에 라임 타다가 자빠졌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왼쪽 어깨 서브룩세이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했는데 뭐 다행히 크게 문제는 아닌데 아직까지도 아파요. 그러니까 관절은 트라우마가 있으면 굉장히 오래 아프다는 거죠.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어깨 돌리고 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수술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봉우리 빗장뼈 관절의 탈구. 선생님, 봉우리 빗장뼈 관절의 탈구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병원에서. AC 조인트 디스로케이션, AC 조인트 문제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입에 조금 담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오목 위팔 관절 탈구 이런 얘기 안 하죠. 보통 어떻게 얘기하느냐? shoulder disloc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제자리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림 빨간 줄로 제가 쳐놨긴 한데 요게 여기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데 있잖아요. 요거 보시면 요거 리덕션이라고 넣어 놓은 상태고 원래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왔어요. 이것도 다 대부분 넘어져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력한 외력에 의해서 쑥 빠져나간 거죠.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휴메르스 여기에 잘 부러질 수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꼭 어깨가 빠졌다. 젊은 사람도 물론 찍어봐야 되겠지만 나이 드신 분도 디스로케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강했으면 빠졌을까를 생각하고 휴메르스도 한번 골절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각 잡힌 어깨 팍 이렇게 옵니다. 만져보면 쑥 빠져 있는 게 손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 로테이터 커프 만들어내는 해부학적 구조가 뭐 서브스카플라 머슬 뭐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부학 한번 돌려서 한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아마 많이 심하고 이러면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잡고 있던 인대나 이런 것들이 티얼 잘려져 있으면 재발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적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절 하나인데요. 니로 디스로케이션입니다. 무릎 관절 심한 외상, 유도를 하다가 꺾였다, 혹은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완전히 빠졌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팜리티안 아테리가 손상이 약 20에서 80% 있을 수 있다. 이거 레인지를 좀 크게 잡아놨지만 팜리티안 아테리 손상이 있으면 아테리 바이패스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밑에 손상받은 밑에 다리를 암푸테이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니 디스로케이션이 있으면 보고 도잘리스 페디스라고 발등 동맥, 발등 위에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동맥 뛰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꼭 확인해 보고 빨리 안지오, 그러니까 혈관 촬영술을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끊겨 있는지 잘 내려가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빨리 혈관 수술할 수 있는 정형외과 혹은 다리의 혈관 수술은 뭐 정형외과에서 뭐 보고 아마 흉부외과나 혈관외과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마 여기서 이렇게 바이패스를 한다든지 하여튼 혈관 쪽 손상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무릎 관절 탈구가 이렇게 조금 무섭다는 거죠. 자, 이제 관절에 대해서 실제 오다를 또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거 통풍 나왔네요. 통풍 한번 봅시다. 지시사항은 정상시기 하세요. 그 대신에 뭐 고기나 뭐 고기 중에서도 뭐 붉은 퓨린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좀 자제하라고 하겠죠. 술 먹지 마라 할 거고.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찍어 봅니다. 혹시 부어 있는 게 골절이나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찍어 보고 혈액 검사 보시면 단백질 대사에 의한 질소화물은 암모니아, 요소, 요산 이런 걸로 배설된다. 친절하게 다시 또 적어놨네. 그죠? 그 중에 요산은 ATP와 핵산 그리고 보조 구성 성분인 퓨린의 최종 대사산물이다. 그래서 유릭엑시드 수치가 7.0 이상이면 고요산 혈증이라고 한다. 아까 교재에서는 6.8 정도 했는데 좀 레인지 차이는 있지만 거의 6.8, 7 정도 되면 요산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산 수치 증가는 퓨린의 생산 혹은 배설이 감소했는 걸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CRP, ESR의 염증 상태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죠. CRP는 감염과 관련된 거, ESR은 컨디션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A 팩터 같은 경우는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한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행 크레아틴 통해서 콩팥 기능도 확인한다. 이런 검사를 왜 하는지 제가 주저리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관절의 윤활액을 빼서 결정을 확인하면 이게 확진인데 잘 안 하겠죠. 유릭 액시드 수치 올라가고 임상 증상만 봐도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통풍의 처치 맞죠? 예, 처치에서는 스플린트를 댑니다. 방기부스를 해갖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쓰는데요. 콜킨 가는 놈이 있고 자이로릭 가는 놈이 있습니다. 뒤쪽에 양리에 다음번에 양리 가서 또 하겠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요. 진통소염제하고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은 급성으로 아플 때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킨 같은 경우에는 요산 수치 자체를 떨어뜨리진 않아요. 단지 요산 결정 인자가 관절이 쌓이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고 자이로릭 하는 약은 핵산대사의 마지막 효소를 블락킹하기 때문에 요산 수치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콜킨은 그냥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 자이로릭은 통풍 자체를 좀 줄여주는, 그러니까 요산 수치를 좀 줄여주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교육이 필요하죠. 술 먹지 마세요. 참치, 고등어, 고기 국물, 붉은색의 육류나 멸치, 특히 퓨린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많이 먹지 마세요. 체중 빼세요. 알코올 많이 먹지 마세요. 그 대신에 비타민이나 많은 양의 물을 드세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숄더 디스로케이션입니다. 숄더 MRI는 당장 찍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재발이 있다면 MRI를 찍어서 어깨 주변에 그 로테이트 커프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태를 확인해서 수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탈구가 돼 있으면 복구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통증이 아주 심하면 진통제를 주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렇게 하는데 도수 정복, 손으로 이렇게 매뉴얼로 정복할 때 생짜배기로 하면 되게 아파하죠. 그리고 이제 근육이 막 우락부락한 이런 사람들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제 같은 경우는 히포크라테스로 이제 당겨갖고 넣기는 하는데 그래서 풀 세데이션 하기 위해서 에토미데이트 지난 시간 환경 약물 할 때 보면은 이게 우유주사 그겁니다. 그런 것들 줘서 풀 세데이션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아니면 뭐 바스캄이나 여러 가지 신경안정제죠.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빼짝 마른 사람은 뭐 이렇게 근육량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잘 하면 이렇게 굳이 세데이션을 시키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엑실러리 너브, 이게 겨드랑이 쪽으로 상완신경총이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으니까 히포크라테스 특히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거 손상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다 하고 나면 조직 안정에서 벨포라고 이런 거 조금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히포크라테스 방법이고 너무 잘 안 된다. 옛날 약 없을 때는 스팀슨이라고 해서 추를 매달아 갖고 이렇게 눕혀 놓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면 잘 됩니다. 에토메이트 주고 하면 풀세데이션 시키면 금방 들어가더라고요. 근육이 좀 그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죠. 뭐냐 숨을 못 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뭐 흉부외과니까 뭐 그런 거 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조금 저는 좀 과격하게 쓰고 합니다. 근데 잘 아직까지 문제된 적은 없고 이건 벨포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관절 질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잘라갖고 세 번째 근육 질환은 세 번째 3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